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공공기관을 분석해보고 취업 전략을 짜보는 공공기관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공기관은 코레일 네트워크스입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인 코레일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네트워크스는요, 2004년에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부대 수익을 바탕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철도의 경영 개선에 기여를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용산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코레일 네트워크스는 어떠한 미션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행복한 고객, 더 가치 있는 철도 기업으로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철도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주고자 하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비전은 서비스라는 부분, 서비스 지향적 인류 기업으로서 코레일 네트워크스는 지향하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레일 네트워크스의 경영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의 경영 목표 중에 첫 번째, 코레일 네트워크스는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의 증대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성과 중심형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코레일 네트워크스는 워낙 많은 이제 다양한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적 차원에서 사업적으로 좀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하면 피보팅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다각화하는 그런 시도를 다양하게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시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창출해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 고객 서비스 혁신이라는 주제인데요. 아무래도 이 사업을 국가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편익시설을 생각하지 않고 운영하게 되면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고객에게 항상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의 중심이면서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목표를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직 문화에 있어서 좀 다양성을, 항상 사업을 우리가 계속 시도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원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그다음에 다양한 창조성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코레일 네트워크스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네트워크스 서비스 첫 번째는 역무 서비스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역에서 우리가 발권 업무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역에서 발권 업무를 하는 것을 대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광역철도 기준에서 106개의 역의 위탁 운영을 맡고 있고요. 또한 공항, 철도, 전철역 등 위탁 운영을 맡고 있음으로써 이 발권 업무에 있어서의 이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역시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 보면 이제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제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레일 네트워크스는 이런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 철도역 외에 120개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레일 네트워크스의 사업 중에 가장 또 비중이 높은 사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주차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KTX, 우리가 이제 코레일을 이용하는 그 KTX를 이용하기에 좀 더 편리하도록 셔틀버스를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요. 셔틀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당역과 광명역 사이에 직행 좌석버스 운행을 통해서 고객들이 KTX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도심공항터미널에서 광명역과 도심공항터미널의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에 갔을 때 이제 여객선 탑승 수속을 하는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 이제 미리 그 도심 공항에서 가기 전에 터미널에서 체크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가끔은 이용했던 서비스인데요. KTX를 통해서 안전하게 어떤 특송을 보내고자 할 때 가끔 문서라던가 이런 작은 이런 특송 물품이 소화물이 있으면은 KTX를 통해서 이 소화물과 서류를 배송할 수 있는 KTX 특송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레일은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요, 항상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레일 교통카드라는 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통카드 정산 사업으로서 교통카드를 이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거기에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적립된 포인트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뭐 더 많은 이제 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카드사와의 어떤 협약을 두고서 그 포인트를 활용해서 또 다른 이제 서비스를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레일 교통카드를 이제 같이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우리 고객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고객들의 전화 상담과 그다음에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 그리고 안내를 할 수 있는 철도 고객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철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전문 콜센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레일의 많은 사업들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의 분포 중에서 어떠한 사업이 작년도 대비 주요 사업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공기업들은 뭐 국민들의 편익 시설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만 그 사업들의 비중이 다 균일하게 이제 하는 사업은 아닐 거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코레일이 가장 매출액 증대를 나타내고 있는 총 4가지의 사업을 좀 오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품 매출 사업이라는 사업인데요. 교통카드 사업으로서 우리가 일회용으로 교통카드를 구매해서 뭐 지하철 이용하거나 이제 이용하는 그런 교통카드가 있는데요. 그런 카드를 판매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10억 정도의 매출을 작년 대비 이제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교통카드 이용률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뭐 핸드폰이라던가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좀 작년 대비 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 매출 사업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레일 교통카드를 이용하거나 하면은 포인트가 적립되고 있는데요. 그런 포인트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제3의 이제 교통을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교통카드에 대한 포인트 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카드를 또 충전하고 셀프 티켓을 이제 발급받는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수수료 매출 사업으로서 66억 원 정도 작년에 증가세를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위탁 용역 매출 사업으로서요. 코레일로부터 철도역, 매표 창구 등 이런 위탁 관리 아까 이제 제일 가장 메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철도역의 매표 창고를 위탁받고 있는 사업으로서 400억 원 정도의 이런 매출을 증대하고 있어서 근데 이런 뭐 철도역에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늘어나는 기세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자동 셀프 티켓 발급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매표 창구를 이용하시는 고객이 좀 적어서 좀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매표 창구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있고요. 이제 앞으로의 좀 이런 매출 위탁 용역에 있어서 이 매표 창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좀 감소세에 대한 또 코레일 네트워크스가 어떻게 또 앞으로 사업을 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250억 원 정도의 지금 현재 매출액을 작년 올리고 있었던 주차 수입입니다. 그래서 코레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주차장 이용률이 그만큼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주차장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제 기차를 더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차장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108개의 사업을 지금 현재 운영해서 그런 운영 위탁 사업으로서 25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코레일 네트워크스에서 이 인재상으로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고객 서비스 헌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고객을 우선히 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고객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모시겠다.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고객 서비스 헌장을 바탕으로 이 직원들이 고객 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레일 네트워크스의 임직원 수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레일 네트워크스의 임직원 수는 1,622명 정도로 현재 2017년 기준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규직 직원이 105명 정도 됩니다. 좀 여기서 우리가 좀 임직원 전체 수와 정규직 인원 수의 좀 비중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약직이나 이런 형태의 분들이 조금 많이 근무하시는 형태로서 유기적으로 좀 업무가 사업이 다각화되기도 하고 종료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균 근속 연수가 그러다 보니까 10.3년이라는 근속 연수를 가지고 있고요. 평균 연봉은 4,693만 원 정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코레일 네트워크스의 채용 공고를 통해서 우리가 채용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고 또 추후에 이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네트워크스 2018년도 채용 예정 계획으로서요. 신입 192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한 두 번 정도의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번 정도의 계획을 통해서 192명을 이제 모집할 계획이고 사무직과 현업직으로 모집 단위를 두고 있습니다. 코레일 네트워크스의 이 채용 형태는 채용형 인턴 형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용 단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채용형 인턴 형태는 근무를 한 후에 평가를 하고 나서 다시 정규직으로 연계하는 그런 인턴 형태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근무지는 서울이 이제 본사이다 보니까 서울의 본점을 바탕으로 전국에 이 코레일 기차역이 있는 곳의 사업소에서 일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채용에 있어서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채용 공고 확인이 필수이죠. 그래서 채용 공고 확인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실 채용 공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상황의 공고는 이미 이제 모집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신입 모집 부분에서 사무 영업 부분이라는 신입으로서는 사무 영업직에 대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에 있어서 전형의 절차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류에 대한 전형인데요.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단계별로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코레일 네트워크스가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서류 제출을 할 때, 그러니까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때 이 증빙 서류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빙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셔서 제출을 못하고 서류만 쓰시게 되면은 좀 난감하게 되실 텐데요. 대부분 공기업들이 채용 과정이나 채용이 끝나고 나서 최종 합격 전에 이렇게 증빙을 제출하는데 코레일 네트워크스는 처음에 지원서를 넣을 때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필기 전형에서는 인적성과 필기 시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인적성에서 인성검사에 해당하는 것은 집중력과 감정과 정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성검사로 두고 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를 하는 이제 공공기관이고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감정이나 정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업기초 능력으로는 의사소통, 문제해결, 정보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윤리, 대인관계 이 관련된 문항에서 이제 직업기초 능력 시험을 이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진 면접으로는 경험과 경력 면접 위주로 해서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고 있고요. 채용에 있어서는 모집 예정 인원의 2배수를 합격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4차 마지막 임원 면접에서도 역시 코레일 네트워크스는 경험과 경력 위주의 면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좀 돼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물론 인성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인성이라는 부분을 이제 이런 인성성 검사를 통해서 우선 1차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최종에까지도 그 사람의 능력 위주의 그리고 성과 위주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험과 경력 사항에서 여러분들이 성과와 능력 부분을 잘 표현해서 끝까지 면접을 진행하셔야 이제 합격이라는 부분을 얻게 되는데요. 코레일 네트워크스는 처음 말씀드린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인턴십 과정 후에 채용을 이제 70% 정도 채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코레일 네트워크의 채용 공고 확인을 통해서 좀 채용 가점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격증 관련해서 공통사항과 각 분야별 이제 자격증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우선 공통사항은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이제 1급 이상 가지고 있을 때, 1급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가산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사회조사 분석사, 뭐 텔레마케팅 관리사, 전자상거래 운용사, 전산 관련한 전산회계 운용사, 또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이런 자격증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1에서 3% 정도, 2% 정도의 가점 비율을 두고 채용에 대한 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레일 네트워크스에 지원하시기 위해서 혹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거나 취득하신 분들은 이제 잘 증빙을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코레일 네트워크스의 사무 영업에 해당하는 직무 설명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네트워크스의 사무 영업에 있어서 이제 세 분류에 해당하는 경영기획, 마케팅, 그다음에 고객관리, 사무행정 이런 업무들의 직무들을 이제 채용하고 있는데요. 네 개의 어떤 직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경영기획, 마케팅, 고객관리, 사무행정에 대한 업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K에 해당하는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학업이나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했던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내가 경험했던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경영기획 같은 경우는 필요 지식이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산업에 대한 이해, 경영에 대한 환경적 이해, 그래서 경영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식적인 경영학 베이스의 어떤 지식을 갖추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필요 기술로는 분석 기법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뭐 어떠한 경영학에서 말하는 분석, 뭐 스와트 분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석 기법들을 사용해서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한다던가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해 본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기술로서 해당 사항을 갖고 있고요. 직무 수행 태도로는 이제 다양한 사업을 다각화하는 그런 코레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와 목표 중심적 사고, 그래서 매출액을 증대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그래서 상당히 이제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이제 고객들의 어떤 반응이나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에 맞춰서 일반적 기업과 유사하게 이런 도전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 영역 중에서도 마케팅 전략 기획 업무가 또 있습니다. 마케팅 기획 전략 업무는 필요 지식으로는 상품에 대한 수요 예측, 상당히 중요한 또 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 중에 고객들에게 어떠한 상품을 우리가 인프라로서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상품 수요와 그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고 시설을 어떻게 갖추고 상품에 대한 앞으로의 매출의 동향은 어떨 건지 이런 부분을 전략을 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고객의 특성을 항상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추고, 그다음에 시장의 환경 분석에 있어서 뭐 경영 기획이나 마찬가지 시장의 환경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그 마케팅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 분석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 기술로서 보유해야 하며, 또한 뭐 직무 수행 태도도 코레일 네트워크스는 이제 어떠한 직무를 떠나서 항상 창의적, 도전적, 목표 중심적 이런 직무 중심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관리라는 직무에서 우리가 필요 지식 기술 태도를 보면은 말 그대로 고객 지향성이라는 걸 갖추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 지향성을 갖추기 위한 지식으로서는 고객과 어떻게 관계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관계고, 고객들에게 어떠한 경험을 줄 수 있고 고객의 심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적인 부분을 필요로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고객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분석할 수 있는 고객 분석의 능력의 통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스킬을 가지고 있으며, 직무 수행 태도 역시 창의적, 도전적, 목표 중심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무행정. 이제 어느 공기업이든 사무행정 직무는 이제 다 균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무행정 업무에 있어서 또 역시 문서 작성이라는 지식과 그다음에 문서의 어떤 관리하고 하는 어떤 스킬과 그다음에 또 역시 창의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서 이 코렐 네트워크스의 직무 기술서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여러분도 제가 오늘 뭐 다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다시 한번 코렐 네트워크스의 직무 기술서를 펼쳐 놓으시고 꼼꼼히 살펴보시면 내가 어떤 직무에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또 그런 능력을 내가 경험했는지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렐 네트워크스의 기업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채용에 있어서의 어떤 채용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입사 서류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코렐 네트워크스 첫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본인이 이루었던 것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취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라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0자 이내라고 했네요. 사실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고요. 좀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잘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글자 수가 작을 경우에 항상 그렇죠. 작아서 또 내용을 다 전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많을 때는 또 한 가지 얘기로는 부족해서 또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이제 500자 이내라는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자, 우선은 문항에 있어서 행간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렐 네트워크스의 첫 번째 문항의 행간을 제가 봤을 때는 성취 경험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행간에서는 기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소서 항목을 보면은 기술하세요. 아니면 서술하세요. 이런 말들이 이제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좀 이제 이 취업준비생 분들이 저에게 질문도 하고 저 역시도 그런 차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기술하세요라고 했을 때에는 기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능력이 하나하나 계속 여러 번 반복하고 숙련했을 때 그 능력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 능력이 숙련성을 갖고 있을 때 기술이라는 어떤 단어로 사용을 해서 그걸 표현해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술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시계열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했던 과정들을 스토리 형식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복성과 숙련성을 여기서는 좀 표현해 주는 게 이 기술하세요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서의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건 직업기초 능력상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자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많은 기업들이 첫 번째 문항으로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으로 뽑는 기업이 많지는 않은데요. 코렐 네트워크스는 지금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제시했다라는 것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량으로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평가 사항으로서는 목표 설정 및 실행, 사고력, 문제 처리라는 부분을 잘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주안점을 바탕으로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하시는지 우리 취업준비생 분들이 질문을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항까지는 제가 이해했는데요. 그럼 작성의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서 오늘은 좀 작성의 구성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이 이룬 목표 설정 주제, 그 다음에 목표를 왜 그것을 설정했는지를 이유를 간략하게 우선 한 달력 정도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학습했거나 아니면 수련을 했거나 그 뭔가 반복적인 부분들을 이제 나타내 주면서 능력을 경험했던 내용을 이제 과정을 써주시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좀 실패도 하거나 잘 안 되거나 하는 그런 끈기력과 어려운 상황들을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그걸 어떻게 대처해 나갔다라는 부분의 내용이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을 갖게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취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능력까지 내가 보유하게 된 그래서 이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내가 결국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 유지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 주세요. 보세요. 여기는 서술해 주세요라는 문항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항에서 어떻게 작성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약속과 원칙, 신뢰,
유지, 서술 이런 이 단어에 주안점을 두고 행간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업기초 능력상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약속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자 약속을 지키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대인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하면서 지키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을 바탕으로 팀워크나 갈등 상황이나 협상이나 그러면서도 대인에 대한 서비스,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라는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서 작성 팁으로서는요. 첫 번째, 어려운 문제 상황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두 번째, 약속과 원칙을 지키려는 과정. 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하시고 이를 통해 신뢰 형성을 어떤 것을 배웠는지 신뢰 형성 과정 속에서 내가 그래도 신뢰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시하며 이 경험을 통해서 직무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도움이 되고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협상해서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행간을 읽어보면 제한된 자원, 협상, 그다음에 서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의 직업기초 능력상에서 중요한 또 지원점은 대인관계 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지향점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하는 코렐 네트워크스다 보니까 이 고객 서비스 협상 리더십이라는 주제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성의 팁을 보면은 내가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제한되어 있는 상황들을 이제 좀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나 인턴이나 이런 실습 과정 속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좀 제한돼 있어서 이 제한된 것을 그래도 고객과 나와의 어떤 아니면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과의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직무에 있어서 어떠한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수행해온 노력과 입사 후 해당 직무의 본인의 발전 방향을 기술해라. 직무, 수행해온 노력, 발전 방향. 그래서 직무에 있어서 적합성을 얘기하고 이 직무를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서 개발할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에 대한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를 정말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평가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작성의 팁은 해당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제시하고 그중에 그 직무에 있어서 하나의 준비했던 경험이 내가 어떻게 꾸준히 노력해서 그게 강점화됐고 그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다른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회사에 기여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역량을 키우겠다라는 부분을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코레일 네트워크스의 자기소개서를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고객과 함께하는 그리고 항상 고품격의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코레일 네트워크스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우리 기차역을 가거나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인프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코레일 네트워크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레일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